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조 9년 1631년에 일어난 정한 모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반 사건의 주인공으로 정씨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춘경 사건이 일어났던 2년 뒤에 발생한 이 사건은 2월 3일 충청도 옥천 사람인 조흥빈의 고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근 마을에 사는 출신 권대진이라는 자가 지난 기사년은 2년 전입니다. 1629년. 기사년부터 요망한 승려죠. 요망한 승려 두 사람과 무례한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회합을 가지고 있는데 거동이 꽤 수상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의 관상으로 볼 때 앞으로 아주 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의 터가 명당이라 5미년 사이에, 5미년은 많이 나오는 간지죠. 나중에 정감록에까지 나오는 오미낙당당 이야기도 있었죠. 5미년 사이에 부원군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두 그가 이상한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의심은 하고 있지만 그 단서가 무엇인지 몰라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호남과 영남에 8대장이 있다. 8명의 대장이 있다. 그래서 이 8대장이 동시에 군대를 일으켜서 거사를 하려고 한다. 그 모의의 주도자는 양천식, 양정식, 그리고 이찬희 등이 모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패거리가 매우 많다. 먼저 영남과 호남에서 군사를 일으켜 외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소문을 내고 쳐 올라오면 우리 아버지, 이건 이제 권대진의 아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외적을 친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켜 곧장 서울을 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영남의 정씨성을 가진 사람은 생김새가 아주 기이하고 두 어깨에 해와 달의 모양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을 것이다. 이 사람은 가야산 아래에 사는데 이름은 정한이고 나이는 이모년생이다. 이모년은 이제 1582년, 선조 15년입니다. 이상이 이 조흥빈이 관가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은 이제 조흥빈의 고변 내용을 원문 거의 그대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2년 전인 1629년부터 모의가 시작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권대진이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오미년은 그러면 바로 뒤인 1630년과 1631년이 가장 가까운 오미년이 됩니다. 경우년과 신미년. 바로 고변을 했던 요 즈음이 되겠죠. 앞에 그 요승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요승은 뒤에 이름이 언급된 양천식이라는 승려와 양정식이라는 승려입니다. 양천식은 별명도 많습니다. 양병, 양후영, 그리고 승명, 즉 법명은 태허, 승윤, 여러 가지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요. 양정식은 이 양천식과 형제인데 역시 이제 승려 출신, 환속한 승려인데요. 이름은 이제 일명 또 양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원래 이 모반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비밀 유지라든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가명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등으로 인해서 이 형제 승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요체는 이들이 주도를 하는데 이들이 추대할 대상은 가야산에 거주하는 이인 정한을 임금으로 추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인이라는 말은 좀 많이 쓰이죠. 다를 이자에 사람인. 사람이 이제 뭐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을 이제 이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내용 중에 영남과 호남에 8명의 대장이 있다, 8대장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구체적인 거병 계기, 구체적인 거병 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변이 들어가자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의금부 도사를 파견해서 관련자들을 체포를 합니다. 2월 7일 권대진과 그의 아들을 시작으로 해서 추국이 시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양천식 등은 죄를 자백하고 처형이 됩니다. 권대진은 8차례나 형신을 받아요. 형신은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장을 치면서 이렇게 그 매질을 하면서 문초를 하는 건데요. 한 차례 때 아마 15대 정도씩 매를 때립니다. 그럼 하루에 아마 2차례 이상은 못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걸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2월 13일 날 물고가 됩니다. 물고는 신문을 받거나 아니면 뭐 수감 중이거나 귀양간 죄인이 죽는 경우, 이 경우는 주로 이제 자백을 하기 전에 죽는 경우를 물고라고 합니다. 물고 났다, 물고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었던 정한은 2월 19일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흘 뒤인 2월 22일 날 자백을 하고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변한 자였던 조흥빈을 옥천 현감, 고향이 또 옥천이었는데요. 옥천 현감의 인조가 특별히 제수를 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조치였죠. 그러니까 대간에서 사원부와 사관원의 대간들이 아주 걸대처럼 일어납니다. 너무 규례에 너무 어긋난다. 일단 현감이란 벼슬을 제수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고향에 바로 제수하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아주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인조가 양보해서 이제 회덕 같은 충청도요. 뭐 사실은 큰 거리는 뭐 차이가 나지 않는 지역인데요. 회덕 현감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연루가 되었는데요. 이때 이 사건으로 자백하고 처형된 사람만 30여 명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 그 신문 과정에서 물고가 된 사람, 죽은 사람이 10여 명, 유배간 사람이 6명, 그리고 무고로 죄가 없다고 해서 석방된 사람이 한 50여 명, 그러니까 뭐 100명 가까운 인원이 연루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건 관련 인물은 여러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볼 때 한 4가지 그룹으로 우리가 구분을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옥천의 권대진 관련 인물입니다. 이 권대진은 이 조흥빈의 고변에서 주모자로 지목이 된 인물입니다. 옥천 사람이고요. 신부는 출신입니다. 출신은 원래 출신은 이제 어떤 과거 출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과나 무과의 급제자를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 관직 등용이 되지 않은 사람, 주로 나중에 조선후기에는 급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후기에는 무과 급제자의 수가 굉장히 늘어서 다 임용이 되지 못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출신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뭐 중병영장이다, 그렇게 이제 행세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권천총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천총은 원래 이제 정삼품의 무관벼슬인데, 그 당시 이제 지방군인 소구군의 지휘관을 천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 연대장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권천총이라고도 불렀고요. 1629년부터 이제 양천식과 어울리면서 모의를 준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사가 성공하면 양천식을 사위로 맡기로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대진은 이제 충청도 책임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거사를 담당하면 이제
공주를 담당하기로. 공주는 그 당시 이제 충청 가명의 소재지였죠. 공주를 맡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조흥빈의 고변 내용에도 나왔듯이 자기 관상 그리고 자기 집의 풍수를 자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나중에 부원군이 될 거다. 뭐 부원군은 원래 이제 그 관직이 높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뭐 영의정 정도까지 한 인물이 추대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를테면 뭐 유성룡 같은 경우 그리고 딸이 예, 그러니까 왕이 이제 사위가 되는 왕을 사위로 맡는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부원군의 자리에 이제 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뭐 양천식이 사위가 된다고 했으니까 뭐 양천식이 왕이 된다는 또 이야기인데 그건 또 뭐 정한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이야기와는 다르죠. 아무튼 스스로 이제 그런 자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대진이 했다는 또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자기 조카 집에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 또 우리 집에 흑마가 검은 말이 백마로 변했다. 이 참기, 뭐 정감록을 비롯한 참기에 보면, 참설 같은 데 보면, 백마장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거에서 유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권대진은 이제 8차례 형신을 받고 물고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권대진의 뭐 아들이라든가 그 옥천 주변 사람들이 함께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 권락 등 여러 사람들이 모두 죄상을 자백한 뒤에 처형이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양천식 관련 인물입니다. 이 양천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승려에서 환속한 그런 환속 승려 출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여러 그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랑하다 알게 되어 그러니까 유랑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많은 지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양천식 관련자들은 이 삼남지방에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천식 본인은 충청도 대흥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인 양정식과 승려가 된 이유는 이제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해서 이제 승려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관상과 풍수를 굉장히 잘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관상과 풍수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양천식의 별명 중에 하나가 양후영입니다. 후영은 뭐냐? 뒤후자에 이 영자가 최영 장군 할 때 영자예요. 자기가 최영 장군의 후신이다. 최영 언급 언제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난번 이춘경 사건에서 최영 장군의 초상화에 이렇게 절을 하고서 무슨 회맹식을 가졌던 그런 일이 있었죠. 역시 이 최영 장군이 갖는 상징성 그런 것들 아마 스스로 자랑한 것이 아닌가, 거론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또 양천식 관련 인물 중에 조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이제 청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품의 벼슬이었던 사과라는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8대장의 하나로 거론이 된 사람입니다. 또 이일명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전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전라도를 담당했어요. 이 양천식 관련 인물자 중에 2명은 체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주를 담당한다고 했던 이찬희라는 사람하고 호서 장군이라고 불렸던 아마 충청도를 책임졌던 거로 보이는 김안국이라는 2 사람은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이 김안국이라는 이 인물도 승려 생활을 하면서 유랑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천식을 나중에 등장하는 정한이라든가 방금 이야기했던 조철 이런 사람들에 연결시켜준 그런 인물이 바로 김안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정한 관련자들입니다. 9명이 있는데요. 이 정한은 이제 합천에 주로 이제 많이 거주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인조반정 뒤에 처형당한 정인홍의 잔당들입니다. 주로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대북이 되겠죠. 정인홍은 뭐 임진왜란 때는 이제 의병장으로서 아주 이름을 높였고요. 광해군을 적극 지지했던 그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 때 이제 그 영의정까지 하고 그 대북파의 이제 영수가 되고 나중에 그 폐모론, 즉 인목대비를 몰아내는데 적극적으로 주동을 했던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결국 인조반정 뒤에 처형이 되죠. 이 정한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유효립 사건이 있었죠. 인조 6년, 1628년. 그 유효립의 무리와도 연결이 되는 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요행이 유효립 사건 때는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1년 전인 1630년 1월에도 거사를 모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사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양경홍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양경홍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던 한회라는 인물이 이 정한과 함께 한회는 북쪽에서 정한은 남쪽에서 변란을 일으켜 합류하자 그런 모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1년 전에. 이 양경홍 사건은 뭐냐면 1629년에 함경도로 귀양 갔던 양경홍이 후금과 내통을 해서 후금군을 끌어들여서 역모하려 했던 그런 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양경홍 사건 그리고 거기 연관됐던 한회와 연결되면서 또 한회와의 모의 그리고 이 사건까지 새해 동안 계속 어떤 이런 이 관련자들이 모의를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그 한회의 사위인 문일광이라는 인물이 여기 연결이 됩니다. 이 문일광은 이제 그 직역은 유학이었어요. 이 문일광도 역시 유효립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이고 정인홍의 어떤 뭐 여당, 잔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의 교생이었던 유지수, 유지환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문일광과 함께 모의를 했다 그런 이제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유지수 형제와 육촌이었던 박흔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정한과 모의를 했다 그런 내용이 밝혀집니다. 이때가 지방군의 지휘관인 천총을 새로 임명할 때였다고 합니다. 앞에 그 권대진도 스스로 천총이라고 칭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실제 천총은 아니고 본인이 사칭을 한 거고요. 이 지방군의 지휘군인 천총을 새로 임명하는 것을 기회로 해서 지방군 군권을 이들이 이제 장악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광해군을 복위시키자 그런 데까지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이제 박희집이라는 인물 관련된 인물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박희집이라는 인물은 같은 대북이라는 점에서는 대북 정치 세력이라는 점에서는 정한 그룹하고 같은데 정한이라든가 양천식과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모의에 가담하게 되느냐? 박흔과 유지수를 통해서 정한과 연결된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박희집은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령 출신이었어요. 경상도 고령. 고령 출신으로서 교생인데, 역시 그 인조반정 이후에 처형되었던 박종주라는 인물의 아들입니다. 박종주는 이이첨의 신복이었죠. 이이첨이야말로 뭐 대북 광해군 때 대북 세력이 아주 최고 우두머리죠. 광해군 때 이제 폐모론을 주장하고 그러한 이제 이이첨의 신복이 바로 박종주였고 그 박종주의 아들이 박희집입니다. 또 이 사건에는 이 박희집의 아들인 그 박종주의 아들인 박희집뿐 아니라 박종주의 아버지인 박광선도 역시 연련이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처형되었던 아들 및 아버지의 아마 원수를 갚겠다라 해서 아마 가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고을인 창녕에 살던 성지도라고 하는 점쟁이도
역시 가담을 합니다. 이도 이 박희집과 모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옥천의 권대진, 그리고 합천에 사는 대북세력 정한, 고령에 사는 대북세력 박희집, 이렇게 이들은 각각 각 지역에 고립되어 있었던 인물들인데, 이 고립되었던 세 개의 그룹을 연결한 인물이 바로 유랑하던 양천식이었어요. 승려 신분이었고, 관상이라든가 풍수, 그런 술법을 통해서 권대진과 정한들과 접촉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인조반정 이후에 세력을 잃고 낙심하던 그 대북 장당들, 그 중에 이제 정한에게 당신은 참 이인이다, 비범한 사람이다 라고 부추기며 각종 신비로운 예언을 쏟아내는 양천식은 정한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협조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미천한 신분으로 전국을 떠돌던 양천식 입장에서도 정권 장악을 꾀하는 이런 정한 같은 대북 세력은 위험을 담보할 만한, 그런 협조할 만한 협력 상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옥천의 권대진 입장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최소한 이제 지역적 기반이 있지만 그런 이제 기반을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역시 이제 전국의 합천뿐 아니라 뭐 고령이라든가 그런 여러 지역과 그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던 양천식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옥천의 권대진도 한 지역 책임자로서의 보섭 대상으로서 충분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이렇게 이제 이질적으로 보이는 여러 세력의 결합이 이 사건을 종래의 모반 사건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한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